금모택 연사의 연재는 한국의 특별한 음식 미역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한국과 미얀마의 특별한 행사라는 것이에요. 행사는 영등회와 되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온 승무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등회를 아시나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등도 하나하나에 담그 따뜻한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영등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행사가 미얀마에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의 소중한 행사가 일단 있듯이 미얀마에도 그만큼 의미 깊고 아름다운 행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영등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영등회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행사예요. 옛날에는 부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했고 4월 8일을 부처님 타신날로 정하고 그날을 환영하는 뜻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2020년 12월 16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그만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가 담은 따뜻한 행사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 영등회는 언제 하는지 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바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열리고 그 중에서 언제 어떤 날에 하는지는 좀 연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정은 온라인으로 3월 4월부터 올려져요. 그리고 영등회에는 여러 가지 홀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로는 영등 해열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등을 직접 만들고 등을 들고 거리를 함께 걸어요.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하나가 빛을 통해 하나가 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얀마의 드든뜻은 어떨까요? 미얀마의 드든뜻 행사도 영등회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행사예요. 뜻으로는 부처님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설교했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불을 밝히고 잔치도 하면서 환영하는 뜻으로 해요. 1월 행사는 보름달이나 전날, 훗날 그렇게 3일 동안 밤이며 불을 밝히고 장치도 하고 휘투도 날리면서 즐겁게 보내요. 그러면 낮에 뭐래요라는 생각도 나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맛있는 예방 음식이나 주스를 기부하고 좋은 습관이에요. 그것이 한국인들의 수도가 같아요. 어른들한테 선물을 가지고 주면서 옛날에 잘못할 일이 있었다면 진짜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요. 그런 것이 요서 화해를 배우는 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이 우리한테 용돈을 줘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친구들이랑 부모님한테 가서 용돈 인사를 드린 후에 용돈 빨리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받아요. 그때는 제가 부자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는 다른 특별하고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노리는 놀이예요. 영등회에는 호기놀이예요. 그것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등을 만들고 싶은데 등 돈이 별로 없어서 쌀이나 돈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웃들한테 쌀이나 돈하고 등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놀면서 나눔을 배우는 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는 드리주스는 드리주스는 우리가 지우불이에요. 작은 물건들이랑 요리하는 것처럼 노리고 그것을 식기름 그리고 물이나 이런 지우불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나죠. 네, 좀 맞아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좀 조심하게 하면 정말로 재미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거 만들려고 저를 좀 혼자본 적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그 놀이에 대해서는 좀 소중한 추억들이 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유행사에게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누행사는 다른 불교 행사이지만 위치를 통해 아름다운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행사는 따뜻한 감사와 정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얀마의 문화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라오스 영사 마니린 살라빌라이입니다. 연재는 라오스 말의 무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엔티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마니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력은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남기고 언어 폭력은 마음 깊이 아픔을 새깁니다. 우리 어른들은 폭력의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 라오스에서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에서 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무심한 말에 큰 상처를 받았고 끝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로서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부터 폭력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께서 먼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확립하여 자녀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선생님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여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우리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슬픔 속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 연사 양년입니다. 연재는 빛나는 한류 우리가 만들어간다입니다.
2025년 6월 13일 J-Hope 솔로 콘서트 이코사인의 전주가 울리자 전 세계에서 온 5만여 명의 아미가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넘어 성별을 넘어 국경을 넘어 그 순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노래가 약속한 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느꼈습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K-팝의 놀라운 힘을 2021년 BTS 태형의 팬들이 1억 원을 모아 중국의 태형 희망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2025년 BTS 슈가가 자폐 아동 치료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기부하자 팬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팬들의 기부가 물결처럼 이어져 기부금은 순식간에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돌의 따뜻한 영향력을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세상을 밝히는 팬들의 사랑을. 그러나 찬란한 빛 뒤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첫째, 팬들의 극단적 행동입니다. 중학생이 아침을 굶어가며 100장의 앨범을 사고 대학생이 등록금을 털어 팬사인회에 갑니다. 지나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입니다. K-팝은 얄팍한 상업 음악이다. 아이돌은 얼굴로 인기를 끌 뿐이다. 이런 말들은 K-팝의 예술성과 진심을 무시하고 아이돌을 아티스트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류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세계와 함께 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Love yourself. 아이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팬도 아이돌도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포용하는 눈을 가집시다. 편견을 벗고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존중합시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진심이 담긴 가사부터 소개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한류가 더 넓은 세상과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아이돌의 앨범을 손에 쥐었던 그 떨림을, 그리고 K-팝을 들으며 위로받았던 그 순간을. 자, 이제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의 동반자 K-팝을 위하여, 건강한 한류의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감동을 노래에 담읍시다. 정중과 책임을 마음에 담읍시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도 연사 슈레야입니다. 연재는 학교 폭력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저는 이제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등굣길의 분주함, 종소리에 맞춰 뛰던 시간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도, 그 교실, 그 운동장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과 외면 속에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지 대학생이 아닌 이 사회의 선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과 안전사고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약 6만 8천 명의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4.2%, 중학생 2.6%가 피해자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전체 학생의 3명 중 1명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름을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방관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교육의 제도화입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감, 배려, 형성, 이 세 가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표현하는 감정은 대화가 되고 억눌린 감정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틀 안에 정서적 소통 능력을 정식 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전된 교육입니다. 둘째, 또래 지킴이 제도, Peer Guardian 프로그램입니다. 어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또래 눈에는 보입니다. Peer Guardian, 특별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갈등 중재 훈련과 기본 심리 교육을 받습니다. 또래 친구의 작은 표정 변화, 어색한 거리감, 말하지 못한 신고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친구들을 지켜보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시자가 아닌 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나의 한마디, 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구를 지킬 용기를 택하겠습니다. 나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하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그 시작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아닌 바로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부티 연사 아미나 모하메드 알리의 연재는 대한민국 나와 아버지를 잇는 딸이 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연사 여러분, 혹시 지부티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부티에서 왔습니다. 지부티는 한국에서 아주 멀리 있는 나라지만 저에게 한국은,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드라마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 그리고 한국에 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수록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어 공부를 응원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여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성실의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셨기에 저에게는 대한민국이 더 특별하고 대단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지부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길 바랍니다. 제가 10살 무렵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아주 기뻐하시며 온 가족 앞에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겨우 한국어 한마디를 하던 저를 친구분들에게는 내 딸이 한국어로 응변을 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부티에는 한국어 선생님도 안 계셨고 인터넷으로 자유들을 찾을 수도 없었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무대에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저는 저의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저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지부티를 대표해서 한국어로 연설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프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내 딸이 한국어로 응변을 해라고 자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부지와 대한민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아버지의 꿈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저와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있으니 제가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는 한 아버지도 저와 함께 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법까지 2배 아니 10배 100배 노력하여 아버지의 수만대로 지부티가 한국만큼 발전하는 것에 제 열정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본 연사 이토 미유키 연재는 제 인생의 교과서인 한국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온 이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살기 위해 드라마를 보는 것인지 드라마를 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8편 이상의 작품을 시청했는데 특히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같은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나 나의 아저씨, 나빌레라처럼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는 꼭 한 번쯤 나오는 익숙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첫째, 운명적인 상대와 어릴 적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둘째, 기억상실증에 걸리지만 사랑의 말로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직장 드라마에서는 첫째, 야근으로 지쳤을 때는 컵거 하나를 먹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둘째, 퇴근 후에는 상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상적인 공통점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만약 한국 드라마 검정시험이 있다면 분명히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드라마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해 시청자들에게 건강과 위로를 안겨주는 점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점이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나빌레라에서는 70세에 발레를 시작한 할아버지가 축구 선수의 길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안 오더라고. 그냥 지금 시작하면서 채워. 저는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IT 업계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완벽감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모자라도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용기를 얻어 올해 4월에는 큰 프로젝트 2개를 동시에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계속 배우며 언젠가는 한국 드라마에 일본어 자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키르기즈스탄의 페리잣 카나드베고바 연재는 드라마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즈스탄 대표 연사로 참가한 페리잣입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드라마를 제가 16살 시절에 만나게 되었고 저의 삶은 드라마를 보기 전과 후로 구별될 만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 중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 노래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의 OST입니다. 저의 우상이 되신 박서준 배우님이 박스러의 역으로 등장하여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드라마입니다. 예전에 한국 드라마로 보았던 이민호 배우님이나 성준기 배우님이 미남의 배우이고 재벌 미세나 탁월한 능력자의 역을 연기했었다면 박서준 배우님이 연기한 박세로의 역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고집으로 맞서며 세상과 다급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현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연기하여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쳐 쓰러졌을 때 또는 용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는 쉬고 싶어 산책을 하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풀고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아까 불렀던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갖게 되었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 해보고 판단해야지 라는 소준 오빠가 이태원 클래스에서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는 선택지는 저에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며 제가 배우가 된 것처럼 대사를 따라 했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로 도비간 대사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소준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인이 세운 KILC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인 선생님들께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키르기즈스탄 대표 영사로서 자랑스럽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딱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서준 오빠 곧 만나러 갈게요. 이태원 클래스가 저의 인생의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드라마가 그저 흥미거리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앞에 놓인 벽을 부수어주는 또 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은 제가 서준 오빠를 꼭 보고 싶어요. 저에게 힘을 내어주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준 오빠에게 감사해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갈게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것입니다. 항상 노력하고 서준 오빠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 저는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얀마에서 온 빼빼표 연사가 한국의 응원 문화라는 연재로 운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응원 문화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한 조각의 김치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얀마에서 온 찝찝표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음식이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는 그런 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인의 마음을 담긴 음식 김치입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류 덕분에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겨서 한식당에서 한식을 시켰는데 김치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김치 한 조각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음식, 맛있는 김치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의 유래는 사실
사실 언제부터 시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삼국시대부터 사람들은 겨울에도 야채를 먹기 위해 채소를 절여 먹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치의 시작입니다. 김치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고 2013년에는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식, 이러한 김치는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정,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나눔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 한국 친구 한 명이 김장을 하는 작업이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만드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얀마의 탐만네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축제는 2월 추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찹쌀로 만든 탐만네를 함께 만드는 축제입니다. 흰새 남자 몇 명이 나무 주걱으로 찹쌀을 저어 정성껏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탐만네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김치처럼 사람들 사이에 정,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담긴 특별한 음식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심을 나누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장은 함께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문화입니다. 김치 한 조각에는 역사, 문화, 가족의 정,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치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김치는 세대를 잇고 사람을 잇고 나라와 나라를 잇습니다.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이 말처럼 김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얀마의 따뜻한 문화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얀마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금 혹시 삶의 진정맛과 가치를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연사 진한나 연사의 연재는 언어와 문화, 한국을 세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어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힌 순간. 저는 그게 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진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언어와 문화, 한국을 세계로 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땐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따라 쓰고 자음과 모음을 반복했죠. 그런데 점점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아니구나. 한국어는 사람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정서의 언어라는 걸요.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의 뜻이 아니라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스며드는 따뜻함, 헤어질 때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정, 그게 바로 정이죠. 저도 한국 친구와 그런 순간을 나누며 비로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치. 어느 날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오, 눈치 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그저 상황을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려하는 능력, 그게 한국어에 담긴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슬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역사 속 아픔이자 한국인의 감정 속 깊은 층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 저는 한국어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은 K-팝, K-드라마, K-음식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죠. 그거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엑소의 으르렁을 따라 부르다가 어느새 한국어로 친구와 함께 진심을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나누는 매력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절을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 관계의 온기,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국 연사 린디 콕슨이 나를 찾게 해준 한국어라는 연재로 웅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놀랍고 믿기지 않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엄마, 딸, 아내로만 불리는 많은 중용 여성들 대신에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마도 딸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냥 린디입니다. 한국어로 배우면서 저는 30년 동안 잊고 있던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어로 배운 덕분입니다. 한국어는 제 삶과 행복입니다. 엄마, 딸, 아내, 외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조금 지루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에게 엄마 좀 줘? 엄마 기차역에 데려다줘? 제 남편은 저에게 여보 저녁 와 라는 말을 찾기 했습니다. 그때 린디 저 자신은 없었습니다. 5년 전 딸이 BTS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와 BTS를 또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배우면서 저로 차는 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은 배운 때도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한글은 주인 글자지만 제 머리는 느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한국어 실력은 천천히 좋아졌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듣고 한국 친구들과 말도 해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온종일 제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 줄 알았는데 문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하기에는 문법이 그렇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할 때 유인이가 정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언어로 배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저는 58살입니다. 아이들에 대고 서로 구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 중국어와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머리는 아직 느리지만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저처럼 중년인 여성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한국어로 배우면 새로운 세상과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시간도 갔을 수 있고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쉬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타고 탄탄하게 섭시다. 감동입니다. 이어서 스리랑카 연사 넷미 랑기카 위제싱하의 연재는 과거의 손길 미래의 약속 스리랑카와 한국이라는 웅변이 있겠습니다. 스리랑카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오랜 친구처럼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아는 그 우정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스리랑카는 한국에 쌀 1000톤을 먼저 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나라도 영국으로부터 각독립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도 스리랑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지만 한국은 경제 지원과 기술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은 고위가 등을 자원봉사들을 파견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리랑카의 발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을 넘어 가족의 삶을 바꾸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이 스리랑카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스리랑카의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양국의 우정은 단지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통해 앞으로도 깊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두 나라의 공통점을 통해 그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리랑카와 한국 모두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스리랑카와 한국 모두 식민지 시절 전쟁 분단을 겪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산초를 가진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두 나라 모두 불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아름다운 불교 사찰들이 있고 한국에도 불국사, 석굴암 같은 불교 관련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 문화에서도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매운맛의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한국에는 매운 김치가 있다면 스리랑카에는 아차르가 있습니다. 두 음식 모두 발효식품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매운맛의 반찬입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양국의 마음은 더 가까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양국의 젊은이들 간에 더 많은 거리 프로그램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나라의 문화 거리를 위한 공연 등이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합니다. 오늘의 용변대회 또한 양국의 우정을 위한 고달한 밑거림을 아무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진정한 세계 시민의 우정으로 자라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있고 제가 그 일원인 곳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완 알리사 연사가 한국어 학습을 통한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운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매우 특별하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어를 배우며 발견한 한국어와 말레이어 사이의 아름다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제 경험담입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장은 낯설었고 문장 구조는 말레이어와 전혀 달랐으며 격식제, 비격식제, 정중한 비격식제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복잡한 높임법은 저를 혼란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어와 말레이어만 할 수 있던 제가 그 모든 것 앞에서 당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그 언어 뒤에 흐르는 문화의 리듬마저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 두 나라 모두 어른을 존경하고 말에 담긴 친절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문장, 완전히 다른 문장 구조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국어가 제게 낯서지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언어가 깊은 역사 위에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어는 아랍어, 산스크리트, 영어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뿌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언어의 역사와 그 속에 자부심, 역경, 회복의 이야기를 배우며 제 사고방식은 더욱 넓고 풍부해졌습니다. 깨달은 가장 큰 진실, 바로 언어는 단지 문법과 어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억양이 서툴고 특정 문법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대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큰 행운에 감사드리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며 우리에게 더 넓은 시선과 열린 마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문화 다리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1번째 연사입니다. 태국 연사 깨옥강다 금마러 연사의 나는 한류의 결과입니다 라는 연재의 의견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한류의 작품 결과물 깨어간다입니다. 한류는 챗GPT에 검색해보면 한류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대한민국의 현대 대중문화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류는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류를 통해 많은 기회를 얻은 한 사람의 외국인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2014년 우연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문화는 물론 태극기의 색깔이나 한국의 위치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이모 한 분만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계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한국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드라마 속 따뜻한 가족 문화, 매운 떡볶이와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비빔밥, 그리고 힙합의 강한 메시지와 퍼포먼스는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한 자원봉사, 거액의 봉사단을 위한 태국어 보조교사, 그리고 GYBM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한국인에게 태국어를 가르친 경험까지, 이 모든 경험은 한류라는 길 위에서 제가 걸어온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제가 지금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저도 빠르게 움직이며 많은 진로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채소를 싫어하던 제가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게 될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떡볶이를 찾는 것도 이 모두 한류 덕분입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은 거의 모두 한국어 노래입니다. 제 삶은 어느새 한국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국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음악, 언어, 예술, 그리고 음식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열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세가 바로 한류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류의 영향을 받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류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제가 외국인이지만 한류의 힘은 믿습니다. 그리고 한류와 함께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 저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한류라는 단어의 영향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태국 연사 난리차 분윤의 발음을 넘어 하나로 태국과 한국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운명이 있겠습니다. 태국과 한국 서로 다른 언어와 전통을 가진 두 나라이지만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깊이 연결된 친구입니다. 그 연결의 순간을 우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뚜렷이 확인했습니다. 태국의 태권도 선수 파리팍 몽파타나기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태국과 한국의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태권도라는 한국 문화가 태국인의 가슴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문화 교류의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문화의 힘,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는 태국에서도 그 영향력이 큽니다. 태국의 백화점 앞에서는 K-팝 커버댄스를 추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한국 드라마와 화장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류가 더 깊은 우정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라면과 태국의 미슐랭 셰프 쯔파이의 협업입니다. 쯔파이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한국 라면을 재해석했고 그 결과 태국에서는 한국 라면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협업은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함께 즐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협업을 보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망고와 파파야로 만드는 태국식 과일 김치, 태국 힙합 음악에 태권도 안무를 접목한 무대,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섞고 융합한다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창조적인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힘이 있습니다.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주방에서 한국의 김치와 태국의 향신료가 어우러진다면 태권도장에서 태국인 어린이들이 한국어 인사와 함께 폼새를 배운다면 그 모든 순간이 곧 문화 외교이자 평화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태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는 앞으로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 그것은 바로 문화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단지 두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 간 전쟁과 갈등이 고조되는 시대에 문화의 다리를
다리를 놓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이 문화의 다리를 놓는다면 전 세계의 평화는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연사 아비로바 자스미나의 동심 동행의 연재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가을 기자의 거친 실소리와 함께 수많은 거래인이 이름조차 낯선 우즈베키스탄 땅으로 떠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련의 강제 이중 정책에 따라 언어도 문화도 다른 땅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낯선 땅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은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입니다. 그 말은 공포에 떨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차가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동심의 꽃이었습니다. 저는 부정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지금부터 88년 전 그날의 동심을 이어받아 대한민국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으며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K-한류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대한민족이 힘이며 우즈베키스탄이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16살이 되던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래인 어르신께 한국식으로 절을 하며 인사를 하였더니 그 어른께서도 고개를 숙이며 맞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나이와 민족은 넘어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의 예의 범절,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전통 의상 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한복과 우즈베키스탄의 아드라스를 융합한 하나의 전통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대한민국이 우아한 국산미와 절제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강렬한 색감과 진주적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옷입니다. 이 옷이 생산되어 두 나라에서 인기를 얻으면 앞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옷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닙니다. 이해와 존중의 의상이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동심 동행을 나타내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이자 수많은 문화가 오간 역사의 무대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땅 위에서 오늘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과 손을 잡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대학교에서 배운 문화와 공동체 의식, 교육의 가치를 우즈베키스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통행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진정한 통제는 오랜 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눴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동심동행의 정신으로 함께 나간다면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내일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든든한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연사 까미 뷰셰의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교류 140년의 여정이라는 우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파리 시립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까미 뷰셰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한국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한국에서 온 할머니 덕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 이야기가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K-POP과 K-드라마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결국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열린 한류 관련 행사는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한국 제품 그리고 한국 스킨케어 전통 과자를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서 열렸습니다. 팝업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대중문화가 프랑스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과 한국 브랜드에 대해 관심은 물론 그리고 한불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에서는 메종 드 라코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환영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2025년 한국과 프랑스 종료한 지 146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양국은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의 특히 문화부는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문화유산 등 예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에서 위안서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단순히 외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제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가 더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양국의 외교 관계를 더 돈독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와 한국 문화 교류와 그 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문화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적 연결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화응변 8팀, 재화응변 8팀, 그리고 우리 초등부 10팀, 중고등부 8팀, 우리 대학부, 일반부 5팀, 그리고 외국인부 25명, 총 56명의 연사들의 웅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동팀으로 연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아브라카다브라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브라운 아이드 골소의 노래, 레디 가가의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카다브라는 마술사가 사용하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노래 제목이 K-팝과 아메리칸 팝송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한국어와 영어가 히브리어처럼 먼 언어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 두 언어가 세계로 열린 언어라는 증거는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네, 중국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요? 영어일까요? 제 생각은 바로 글로비쉬입니다. 한국인의 콩글리쉬, 눈티모레인의 태글리시, 베트남인의 페글리시처럼 지역의 문화와 섞인 글로벌 영어 그것이 바로 글로비쉬입니다. 저는 눈티모레에서는 드물게도 한국에서 기원 학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귀국 후 한국어를 제주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 매번 신기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이긴 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눈티모레인의 언어 대도모식 코리안 바로 테리안이었습니다. 대도모와 한국어가 섞인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집안 마음까지 섞여 안녕하세요는 하우하세요가 있고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가 뜨는 다양성이 넘쳤습니다. 처음은 당황했지만 곧 큰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려가 아닌 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안이 확진되면 세계인이 지도하는 한국어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의견과 문화를 따면 살아 움직이는 세계화던 글로벌 코리안, 즉 코리안도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영어가 국제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배우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고 이승민의 경험에 있습니다. 영어처럼 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승민의 역사를 가진 눈티모레인으로서 특별히 큰 위안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술과 같은 아브라카다브라 현상은 눈티모레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 학생 조서는 한국어로
대학교 1년 후 한국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마리아는 장학금을 받고 한국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 말한 대로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이 한국어를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해? 하고 지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갤러리안을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한 발음이 더 많아지는 것은 한국어가 더 많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언어가 되어가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리안으로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이 많으면 우리말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존중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언어가 많아도 저들보다 학습이라는 세상을 꿈꿉니다. 함께 말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낸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이어서 외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감사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